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지난 10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죠. 당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예. 자, 이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요. 결국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안보 라인에 대한 핵심 조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박지원 아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를 지면서 이 관련해서 아마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좀 마무리가 짓지 않을까.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부터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받아들였는지 그 여부가 아마 구속영장 청구나 이후 수사에서 아마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박지원 전 원장은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정원에서 46건의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청와대 전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삭제가 됐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지 아직까지는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는 뭐 협조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측 사람들은 이제 뭐 근거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부정해서 예.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이런 걸 좀 부각시키는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 후진국처럼 이렇게 수사와 이런 기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전 정부를 단합하는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치 후진국에 우리가 있다 이런 또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인식을 보면 상당히 그 무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이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적이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를 가했고 이게 이제 군사적 도발을 했고 이건 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서 이걸 막아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월북이냐 뭐 예를 들면 실족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실족의 증거를 내 보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것은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일종의 정신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SI 정보 이런 거를 현재 국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현 정부가 충분히 열람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삭제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보면 보안 등급의 조정을 통해서 열람을 제한한 이런 행태인데 이걸 강범위하게 그냥 뭐 문건이 계속 다 삭제돼서 마치 뭔가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신북풍몰이 같이 전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수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자 어쨌든 뭐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 주요 관계자들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착지인데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거기까지 나가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습니다.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엮어줘야죠. 틀림없이 문 대통령 출장 조사 정도라도 출장 조사 못해요. 근데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검찰의 무모한 짓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무모한 짓이 맞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까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언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본인의 무고함,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사건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한 선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고소장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 주변이나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서훈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됐다라는 이미 진술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예. 문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나온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그 최종 결정을 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실장이나 아니면 그 이후 어제 뭐 우영민 전 실장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박지원 전 원장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왜 이렇게 왜곡을 했는지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난 수용만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 의도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를 박지원 전 원장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검찰은 박 전 원장까지 뭐 조사하면 거의 뭐 조사는 마무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일부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 이게 인식에 과거에 이제 십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국가적 그 기본적 뭐 위신과 채통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들 검찰공화국이고 검찰이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수사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 선을 넘어가는 이 검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연말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연말 특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특사랑 가석방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사와 가석방은 다르죠.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두는 하지만 사실은 출마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통해서 확정 판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 관련해서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특사나 아니면 이제 석방 관련된 가석방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복권까지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 돼야지만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당직의 출마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선이라든지 2026년 총선이라든지 대선은 출마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본인이 대법원 확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석방 이야기 나오는 것도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다가 복권까지 해달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주요 당직자라는 전직 당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주장하는 부분은 글쎄요. 국민 정서와 과연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저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가석방 심사를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받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사람이 모범수로 인정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경우인데 본인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석방을 심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이제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끼워 넣기 들러리가 됐기는 싫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참 뭔가 좀 이게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기소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행을 살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마치 이제 이 들러리로 이게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여야 약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 전 정부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이분을 이제 사면 복권한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위치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약간 명예를 훼손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쨌든 대법원에 확정됐지만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게 정보통신법이지 선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방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사면 복권을 받아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일단 그 행기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만약 이게 나오면 가석방이고 또 복권 없는 사면도 거의 가석방에 이제 준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하려면 사면 복권을 해달라는 또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은 안 하고 사면만 한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거부 선언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강제 조항이 있고요. 또 무료로 국가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설에 대해서 이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사면 복권은 한 쌍으로 가는 거지. 사면을 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만 한 얘기지. 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미래의 경쟁자를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적을 네. 했거든요. 글쎄요, 우상호 의원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포비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비아냥거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갖다 고려할 일은 전혀 없고요. 문제는 사면과 복권이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권을 갖다 주장하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6년 총선과 27년 대선을 지금 겨냥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뭐 반명계 민주당 내 반명계 의원들이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라도 나와서 다음에 이제 당을 좀 추스리고 당권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의 그 입지를 좀 다지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이전 단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뭐 법 쪽에서도 복권을 또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 특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특히 친이재명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이재명 지금 대표와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복권에 살짝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재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예. 이제 그런 그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친문계라고 분류되는 이런 것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이 강력할 때인데 그 이후로 이제 약간의 친문계를 대표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현재 그 주도권을 가진 적도 없고, 지난 이제 대선 경선을 보더라도 친문계라고 하는 입장이 특정 후보를 민 것도 아니고요. 이런 행태에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인 중심으로 뭔가 개파의 수장이 되려고 하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비전과 또 정치적 기반이 또 탄탄해야 합니다. 현재 행을 살고 나오면 당장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뭔가 구심이 되기도 어렵고요. 24년 이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만약에 기반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제 그걸 앞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김경수 지사의 어떤 사면 복권을 앞두고 약간 정치적 계산을,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부 여당이 풀어주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오히려 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냥 호사가들이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